이번 영상에서는 부모와 연을 끊고 싶다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라는 끔찍한 존재들과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요리가 직업인 40대 남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디 말할 데도 없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잠이 안 옵니다.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긴 글을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집안에서 7살 먹은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들 타령 때문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한 동네에서 부부 모임을 하던 친어머니와도 가까이 지내던 어느 부부의 여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둔 그녀는 저희가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한 번씩 찾아와서 아버지와 친어머니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친어머니가 야반 도주를 하기 전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다고 하니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4살, 누나가 7살이었던 어느 날 밤 저희를 억지로 재우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울며 깨어난 누나에게 엎여 울며 아침이 될 때까지 엄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와 아버지는 한창 뜨거울 때였었나 봅니다. 저희는 한 2년 동안 부모 손에 크다시피 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주로 학대를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생활비를 빼앗고 밥을 주지 않는 부모 탓에 배가 고파 길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달이 뜰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기도 했고 둘이서 몇 날 며칠 보내는 것도 잦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줌마가 너네 엄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낯선 여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봐 하는 그녀의 상냥한 어조에 엄마가 아닌데 내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기억이 납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순간 식어버렸고 그저 새어머니는 양육을 전담하고 아버지는 다른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처음 맞은 건 5살 아이에겐 당연히 매운 김치를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고 매워서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반찬 투정에 대한 응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게 반찬 투정이나 하냐 처먹지 마 라고 하며 밥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던 그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4살짜리 아이를 키우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강렬하게 멸시를 당한 것은 역시 같은 나이 5살에 시계 보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름 석자보다 많이 들은 건 돌대가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6살 즈음에 누나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집에 홀로 남은 저는 시시때때로 욕조에 담겨져 기절하기 직전까지 맞았었습니다. 욕조에서 물을 맞으며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 나와 화장실 앞에 던져지면 젖은 몸을 무차별로 맞았었습니다. 물에 젖은 어린 아이의 피부는 찰싹찰싹 때리면 때리는 맛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문이 끝난 건 언젠가 물속에서 기절한 뒤였던 것 같습니다. 맞는 건 평범한 일이니 말할 거리도 못 될 정도였습니다. 탈수기에 넣고 돌리겠다. 너네를 버리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면 친엄마도 버리고 새엄마도 버린 니네가 갈 곳은 고아원밖에 없다. 그런 협박 당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아파트 밖으로 쫓겨나 복도나 잔디밭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더욱 환장을 노릇은 내 생각과 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마룻바닥에 생채기가 나서 네가 한 거지 그러면 네 라는 대답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구차한 변명 혹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제게 허용된 말은 오직 그것이었고 다른 말, 다른 견해, 다른 사실은 모두 변명과 거짓일 뿐이란 사실이 저를 더 무력하게 했습니다. 대략 7살쯤에는 공포심에 정신이 무력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길들여졌냐면 7살 여름 목욕탕 온탕에 넣어놓고 고스톱 치러 가는 어머니가 불려서 때 밀어야 되니까 올 때까지 꼼짝 말라 라는 말 한마디에 누나와 함께 뜨거운 온탕에서 버티다가 결국엔 기절했습니다. 보통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7살 남자아이가 꼼짝 마라는 말 한마디에 기절할 때까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엎어진 채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건져주고 물을 토하게 해서 살았습니다. 아줌마들이 탈수 증상이니 물 먹어야 된다며 바나나 우유를 주는데 끝까지 먹지 않았던 게 기억납니다. 혹시 맞을까봐 말이죠. 목욕탕이 발칵 뒤집어진 소동에 새어머니는 무한한 듯이 달려와서 그렇게 미련하게 있으면 어떡해 바보야 라고 했고 개면쩍게 웃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 한번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생일에 선물을 주는 정도면 아버지 노릇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사업과 내연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99.9%는 인사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훗날 새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시집 온 집 남편이 고작 몇 년 만에 바람이 나서 애들만 키우라고 전가해서 나도 제정신은 아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배웠습니다. 이웃집 어린아이가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면 쟤네 집에 가서 보고 배워라. 이 돌대가리야. 넌 팽이야. 때려야 움직여. 사람에게, 특히 10살 내외의 어린아이에게 할 소리는 결코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니네 친엄마는 없어. 평생 못 보는 거니까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말을 성인이 될 때까지 들었습니다. 친엄마가 없다고 그토록 각인시킨 이유는 친엄마를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고 누나와 나의 삶, 누나와 나의 유년기는 그들의 추잡한 욕망에 통째로 강탈당해 버렸기 때문이란 것.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는 모든 방법과 말로 정신을 걸레짝처럼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을 일체 요구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만 하는 방법도 체득했습니다. 초등학교 무렵에는 이따금 다시 태어나면 고아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고아가 된다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근처 공터에서 버려진 벽돌을 쌓아 담벼락을 만들고 놀며 거기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며 무인도에서 사는 꿈을 꿨습니다. 책만 읽었습니다. 책은 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상상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방어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내내 머리를 비우고 인형처럼 살았고 새어머니도 시간의 정이 있어서인지 성깔이 누그러졌습니다. 안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평범했던 날이 더 많긴 했을 겁니다. 양육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니까 어렴풋이 상상하며 그 평범한 날들로 위안했습니다. 집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은 대략 200억, 300억 이상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과외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최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부에 집착했고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너는 돌대가리 멍청이라서 전과목 과외를 시켜야 꼴찌라도 면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며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반항은 그 모든 학교, 과외의 수업 시간에 대답만 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교 꼴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학문적 지식 이하였습니다. 과외 선생들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수업할 때 이야기라도 들어달라고. 새엄마가 어쩔 수 없는 돌대가리라고 너 같은 건 공장 가서 공돌이나 하라며 포기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5월이었습니다. 돌대가리 멍청이인 저는 신기하게도 혼자서 교과서만 6개월을 보고 남들 6년치를 남들보다 잘했습니다. 언어 영역 2문제 틀리고 모두 암기 과목인 7과목은 단 한 문제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대학을 갔습니다. 20살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의 욕설을 듣다가 기절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분노를 삼키다가 사망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인 친구 아버지의 권유로 미대를 가기 위해 재수를 하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나 가라고 자원 입대를 신청해 영장을 보내줬습니다. 그걸 연기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헛소리 짓거리는 정신 나간 놈이라며 개패듯이 패더라고요. 인간의 정신의 한계점인지 내가 닫혀 있었음에도 성장 비슷한 것을 했는지 생애 처음으로 반항이란 걸 하고 무일푼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몇 달을 굶고 고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악덕업주가 많았던 건지 3개월간 알바비의 90%를 떼었습니다. 첫 달에 떼이고도 그만두지 못한 건 곧 주겠다 라는 약속과 더 이상 굶을 수 없다 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누워서 숨을 쉬면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추운 방에서 견디다 못해 생애 처음으로 남의 집 장독대 김치를 도둑질했습니다. 김치 3포기를 거지처럼 훔쳐먹고 배탈이 났지만 그래도 차라리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에서 나도 생각이란 걸 가진 인간이라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에 저는 이유 모를 분노가 수시로 터져 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타인과 싸웠습니다.
밥을 굶으며 혼자 살다 군대를 갔고 그 몇 년 동안 아버지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잃었습니다. 상실을 가족놀이로 메우고 싶었나 봅니다. 제대 직후 웬일인지 따뜻한 느낌으로 대해주는 새엄마와 아버지의 집에 잠시 있었습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그 일이 끝날 즈음 저를 불러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좋다. 하지만 무일푼인 걸 알지 않냐. 밥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한 달치 월세 20만 원만 빌려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금해 줄 테니 일단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송금은 없었습니다. 전화하니 쌀값도 없으니 네가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훗날 자랑하길 그때 그렇게 털어먹었음에도 집에 20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일주일을 라면 3개로 버티며 3주간 알바를 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체에 직원 한 명이 빠졌으니 네가 와서 떼우라고. 알바하고 있다고 하니 아버지 부탁도 안 들어주는 인간 쓰레기라고 끝도 없이 전화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심지어 누나의 남편조차 그랬습니다. 그날 괴롭힘에 지쳐서 알바를 때려치우고 가서 일하고 4만 원 벌었습니다. 3주간의 알바비와 바꾼 4만 원으로 전기세만 겨우 내고 라면 10개를 사서 그 라면 10개로 다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은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2달 만에 20kg이 빠진 아들 얼굴을 보고 새어머니가 선물을 안 사왔냐고 묻더군요. 한 달 동안 라면 10개로 살고 있는데 무슨 선물이냐. 쌍심지를 켜며 되묻자 나이 24 처먹고 사람 노릇도 못하는 쓰레기라고 뺨을 때렸습니다. 텅 빈 냉장고에 시집간 누나가 준 김치 한 포기를 넣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페트병에 넣어 끌어안고 영하 온도의 방에 누워 인생은 고통뿐이며 내 삶이 참 서럽다 생각했습니다. 더 심한 일도 많았지만 보통은 이런 게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란 존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자녀라면 몇천 번, 몇만 번은 들었을 사랑한다는 말 대신 몇천 번, 몇만 번을 들은 말은 돌대가리, 인간 쓰레기입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완벽한 무감정이라는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통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종류의 애잔함과 감사함, 부모란 존재에 대한 그런 느낌,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느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이 그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데 무엇인지는 영원히 알 길이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쓰레기일 뿐이고 내가 쓰레기가 아님을, 그들보다 나은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 몸이 부서지도록 잠도 안 자고 일을 했지만 아무런 기반도 없이 맨 땅에 서서 맨주먹과 맨발로 무엇인가를 이루기엔 미약한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그 미약한 발버둥으로 얻은 건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그저 제 소망은 라면이라도 먹는 인생에서, 라면 이상의 것을 먹는 인생에서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인생, 겨울에 끌어안고 자는 페트병 물이 식어서 깨어난 새벽, 벌벌 떨며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다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월세집에서 사는 인생, 한겨울에 찬물로 씻지 않아도 되는 인생, 한겨울에 기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 남들에겐 당연한 그것을 얻기 위해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런 삶을 29살까지 견디다가 제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 무렵에 제 소망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적이 없기에 내 손으로 따뜻한 가정이라 불릴 만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 다음 목표였습니다. 목표가 워낙 보잘것 없었던 것인지 저는 모든 목표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헌신에 저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고 외면하며 가족,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거짓말로 자기 세뇌하며 살아온 약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은 나의 부모님 3분은 참 잔혹하고 경멸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 나는 끔찍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식만 올리고 헤어진 돌싱이었고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그들은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를 과부한테는 못 보낸다고 나이 33 먹은 아들을 몽둥이로 내치더군요. 몽둥이로 맞으며 생애 처음으로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을 들은 것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부터 넌 내 새끼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가족, 나는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지만 참고 살았다. 내가 선택한 가족이 마음에 안 들고 참지 못하겠다면 그래 좋다, 인연을 끊자
라고 말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전화와 문자로 매달리고 사과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약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게 제 큰 실수였습니다. 저와 아내의 친구, 아내의 친척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제 부모님 지인들만 불러 모아 쇼를 하고 수금을 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20살 이후 부모에게 받은 돈은 내 결혼식 축의금 중에서 떼내어준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가 받아버렸습니다. 설, 추석, 생일이 아니면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와 산 지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밥은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지나가는 말로라도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도 물은 적도 없이 덮어놓고 쓰레기라고 짓밟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딱 한 번 여행 가는 길에 들러 3분 보고 나가버리고 사진 한 번 보고 싶어 한 적도 없고 그 누구의 생일에도 20년간 전화 한 번 없었던 부모. 그 존재들이 감히 부모라고 설, 추석, 자기들 생일 전날에 전화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새끼로 낳았는데 사람 구실 못한다고 말이죠. 제가 2년 전에 매월 1,5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갑자기 제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와이프에게도 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느니 운전은 네가 다 하라느니 갑질을 해댔습니다. 아울러 강조하길 우리가 너를 강하게 키워서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 봐라. 결국 널 위해서 우리가 그랬던 행동들이 맞지 않느냐. 무표정으로 무시했지만 살갑게 굴더라고요. 내게 보험을 들고 싶은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 때는 인간 쓰레기였다가 돈 잘 번다고 하니 하루아침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만한 잘나고 똑똑하고 강인하던 아들로 변신한 제가 하던 그 사업이 작년 연말에 망했습니다. 올 초에 아버지 수술 때문에 내려가 망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니 다른 것은 일체 관심 없고 대뜸 저보고 넌 정말 개차반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개차반이랑 같이 살아주는 네 마누라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엄청난 속물들입니다. 돈, 외모, 보여주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되고 주변 친구들도 그런 것이 충족 안 되면 수준 떨어진다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정작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았다고 우는 소리 하며 벤츠 뽑고 BMW 굴립니다. 저희에게 차는 이동수단일 뿐인데 그들에겐 그 무엇인가 봅니다.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누나는 이혼녀입니다. 남편이 살다 보니 쓰레기였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아버지와 버금갈 정도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소개하면 이혼 전에 전 남편에게 손찌검 당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달려가서 손자들 보는 앞에서 누나를 때렸습니다. 자기 딸을 때리고 배신한 전 사위와는 아직도 벤츠 동호회 같은 것도 같이 다니고 노래방도 같이 다닙니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정작 스스로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라 자부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름에도 자식들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자식들은 한심한 인생들입니다. 올해 초에 아버지가 뇌 관련해서 개복 수술을 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것은 알 바가 아닌데 남겨진 새 어머니는 어쩌란 말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조기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수술한 케이스라 힘들긴 하겠지만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제가 먼 길 가서 수술을 보고 왔는데 수술 도중 하품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려 닦으려다가 냅두고 흐르게 뒀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난리들을 칠까봐요. 눈물은커녕 아무 감정도 없다는 건 모르게 하는 게 속이 편하니까 그랬습니다. 아내는 지금 애들 둘과 독감에 걸렸습니다. 내일 모레 퇴원하는데 퇴원하기 전에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내려보내랍니다. 병원은 번잡하고 체력도 회복이 안 되었고 애들은 너무 어리니 독감 낫고 가서 가보겠다고 하니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병원에 있을 때 오랍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며느리들 왔다 갔다며 꼭 병원에 있을 때 오라고 합니다. 퇴원하시고 간다니까 그때 오면 속만 시끄러우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랍니다. 당장 내일 오랍니다. 사람 구실하라고. 긴 글의 결론은 전화를 끊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20년은 더 사실 것이고 내 인생에서 다시 20년을 이들에게 시달린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행여 무슨 탈이라도 나서 제게 기대려 한다면 그건 더 몸서리 쳐집니다. 물론 매몰차게 버릴 생각입니다. 임종 직전에 일평생 이날만 기다렸다 라는 말을 속삭여주고 싶다는 상상마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1년에 두세 번 보는 게 다라고는 해도 지겹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수록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을 키울수록 이 사람들은 정말
흉측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 같습니다. 피는 같을지언정 저와는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런데 처가 어른들 눈도 있고 불쌍하기만 한 누나도 있고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아서 결정적 한 방을 저쪽에서 먼저 터트려 주지 않는 한 무리 없이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도 합니다. 이마저도 변명에 불과하고 나는 아직도 내 안엔 아직도 겁먹고 두려움에 떠는 그 어린아이가 들어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때때로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과 생각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